자, 시작을 하죠. 조금 더 쉴까? 자, 시작하죠. 자, 광역도시 수립하는 절차 등을 받고,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도시군 기본계획도 방향이죠.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니까 광역도시처럼 수립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관한 계획이에요. 따라서 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해야 되나? 서울특별시장이 만들어야죠. 서울특별시가 앞으로 10년 동안 어느 방향을 끌고 갈 건지 특별시장이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수립하는 거고,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광역시장이 수립하는 거고,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관한 계획이라 계획 수립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각각 수립을 하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앞에다가 오로지 이 말을 붙여서 기억을 해야 돼요. 즉 예배가 없어.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려요. 예배가 없어. 국가계획 관련되는 기본계획이 없고 국토부가 수립할 일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특광시군이 수립을 하는 겁니다. 자, 수립을 했으면 승인받아야 되죠. 승인은 상급기관에 가서 받는 거라 그랬죠. 근데 특광시군을 항상 이렇게 나눠 생각을 해야 돼. 특별시,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고, 시군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상급기관이 서로 다른 겁니다. 시장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누구 승인을? 도지사 승인. 잘 보시면 광역도시계획과 같죠. 광역도시계획도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 받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도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누구 승인? 그렇죠. 이 틀을 보면 국토부 장관이 틀에 맞잖아.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도지사를 봤더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동급 아니에요. 동급 아니야. 근데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요.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만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라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상당히 안 좋죠. 자, 시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수립해서 국토부 장관 승인 받죠? 근데 시도의사란 말 속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다 포함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같이 가서 승인을 받으니까 기분 나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셋이서 술을 먹었는데, 셋이서. 두 명은 취하고 한 명은 안 취하면 골치 아파요? 술 한 잔 한 명이 술값을 누가 계산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술값 계산해야지. 그리고 술 취해서 그냥 늘어져 있는 분들 다 깨워가지고 막 택시 태워서 보내주고 다 해야 돼.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같이 술 먹다가 둘이 막 취한다?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응? 그렇지. 빨리 먹어야 돼. 남들 한 잔 먹을 때 두 잔씩 막 먹어가지고 빨리 취해버려야지. 그래서 다 같이 취해버려야 돼. 그래야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틀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 같이 취하면 문제가 없어. 근데 누구는 취하고 누구는 안 취하고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도의사가 승인 안 받으니까 여기도 같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장군수만 도지사 승인 받고 특별시, 광역시는 승인을 안 받는 겁니다. 안 받고 직접 확정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해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 오로지 특광시군이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만 도의사 승인, 특별시, 광역시는 승인 안 받고 직접 계획을 확정하는 겁니다. 일단 그거 먼저 확인하면 교재 20페이지에 그 2번에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대상적 나와 있는데 일단 누가 수립하느냐 이것만 보면 가로 1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특별시장 앞에다 뭘 써요? 오로지 이렇게 써서 기억을 했잖아. 오로지. 오로지가 좀 그러면 온리를 쓰는. 예배가 없어요. 오로지 특광시군이 수립을 하는 겁니다. 다만 수립 안 해도 되는 예배들이 있어. 그건 나중에 볼 거고. 그 다음에 23페이지로 가서 그 6번에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 그 전에 왼쪽 맨 밑에 5번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의 도시군 기본계획 확정. 그 확정 위에다가 승인을 안 받는다는 걸 써놓으세요. 자꾸 속여요. 그거를. 특별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속여. 승인을 안 받아 여기는 직접 계획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는 승인 안 받는데 오른쪽 6번에 시군의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되죠. 1번에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 승인을? 도의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수립은 오로지 특광시군이, 그다음에 승인은 시장 군수만 도의사에게 승인받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승인 안 받고 직접 계획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의 절차, 승인할 때의 절차가 있겠죠. 수립할 때 똑같아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절차는 같습니다. 첫 번째로 뭘 하겠어요? 기초 조사라는 거고, 두 번째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겁니다. 공청회가 몇 번 안 나온다 그랬죠? 두 가지 계획에 각각 있어요. 공청회가 나중에 두 번만 더 정리하면 돼. 나중에 도시개발법에 한 번, 정비법에 또 한 번 공청회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공청회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회 의견을 듣는 거고, 그 다음에 도의사가 승인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계획을 확정하면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는 거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고, 심의는 항상 마지막에 하는 절차고, 심의는 뭔가 지정할 때, 또 중요한 계획일 때, 이런 심의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심의는 이제 최종 절차니까 뒤에는 확정이 되는 거고, 도의사는 승인을 할 거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승인 안 받으니까 직접 계획을 확정해서 알려야 되죠. 알리는데 행정기관 내부에는 어떻게 알려? 똑같이 서류 송부해 주는 거죠. 도의사가 시장군수와 관계기관에게 서류를 송부하고, 특별시, 광역시는 관계행정기관에게 서류를 송부하는 거고, 주민한테는 공고를 하는 거죠.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또 서류를 자세히 보여줘야 되니까 열람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절차가 다를 건 없어요.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조사 내용 중에 뭘 포함하느냐. 그런 거하고, 의회가, 여기는 의회라는 게 시도나 시군의 의견인데, 도시군기본계획은 특광시군 의회 의견을 듣는 거고, 뭐 이런 일부 차이가 있는 거지, 절차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면, 21페이지 뭐 내용은 요거 뭐 자세히 볼 거 없어요. 나중에 수립 기준이 하나 체크할 게 있는데 넘어가고, 22페이지 보면 4번의 수립 절차로 첫 번째 가로 1번의 기초조사와 공청회인데,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공청회 규정을 준용하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똑같이 기초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지방의회 의견, 이게 세 번째 절차. 첫 번째가 기초조사, 두 번째가 공청회, 세 번째가 의회 의견을 듣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특별시 광역시의 기본계획은 승인을 안 받고 직접 확정하죠. 그 확정할 때 절차가 1번의 협의심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리고 심의는 항상 마지막 절차니까 심의대에 나올 수 있는 건 알리는 것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류를 송부, 그 다음에 주민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그 특별시, 광역시 공보에 게재해서 그 계획을 공고하고, 그 다음에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6번에 그 시군의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시장군수가 수립하니까 도의사 승인 받는 거고, 도의사가 승인할 때 절차가 동그라미 3번. 도의사는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지금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심의는 마지막 절차니까 심의 거친 데는 알리는 절차만. 동그라미 5번에 도의사는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행정기관회장과 시장군수한테 서류를 송부하고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시군 공부의 계획을 게재해서 계획을 공고하는 거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계획의 내용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의 차이는 있는데 절차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거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7번에 보면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가 나와요. 그래서 가로 1번에 타당성 검토라는 게 있죠. 뭐냐면 도시군기본계획은 먼 미래를 보면서 계획을 만든다 그랬죠. 한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정했는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 예측한 것과는 상황이 다를 수가 있잖아. 인구가 광주광역시가 10년 뒤에 한 200만쯤 될 줄 알고 그 200만에 맞춰서 계획들을 정했는데 한 5년 지났는데 거꾸로 인구가 줄거나 인구가 그대로 정체돼 있다. 그러면 방향 자체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이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기죠. 그래서 그거를 정비라고 하는 거예요. 정비. 정비라는 거는 없는 걸 만드는 거예요. 있는 걸 고치는 거야. 있는 걸 고치는 걸 정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수립된 도시군기본계획을 상황에 맞게끔 좀 고쳐서 정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몇 년마다? 5년마다. 특광시구는 5년마다 관할구역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이런 숫자가. 아까도 뭐 3년 뭐 이런 게 나왔었죠. 열람하는데 30일 열람 이런 게 막 나와요. 기간이 기간만 해도 엄청 많아. 일단 일이 뭐 그 2일부터 3일, 4일, 5일, 7일, 10일, 14일, 15일, 30일, 가끔 20일도 뭐 가끔 있고, 그 다음에 40일도 있고, 50일도 있고, 60일도 있고, 그리고 90일, 120일, 150일, 180일도 있어요. 그래서 별의별 기간이 다 나와. 근데 월도 있어요. 1월, 2월, 3월, 6월. 연도 1년, 2년, 3년, 뭐 5년, 8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까지는 다양하게도 나와요. 근데 그게 여기저기 엄청 나와. 근데 기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면적도 나오고, 층수도 나오고, 뭐 높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퍼센트도 나오고. 그래서 공법은 숫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세법의 숫자가 많을 것 같잖아? 세법의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 많아요, 숫자가. 중개사법은 한 2페이지 정도 정리하면 끝나, 숫자. 공법은 그냥 엄청 많기 때문에 숫자가 참 골치 아픈데, 숫자를 아예 무시하고 공부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40문제 중에 20문제 정도가 숫자가 포함된 문제가 나와요. 그 중에 숫자를 알아야 답을 찾는 문제도 나오고. 근데 24페이지 보면 그 기출문제가 하나 있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인데 가론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거. 이런 형태로도 막 문제가 나와요. 숫자를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죠. 그 중에 박스 안에 두 번째 게 조금 아까 본 건데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문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하는 데면요 5년마다 하는 거예요. 5년. 그 5년을 기억해야 이게 풀려요. 지금은 금방 봤으니까 풀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3년마다 하겠는지 10년마다 하겠는지 이게 헷갈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이 숫자 배우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숫자라는 거는 이게 사막에 모래가 쫙 펼쳐진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1부터 해서 10까지 이 10개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거다 보니까 숫자가 잘 안 외워지잖아요. 전화번호 잘 외우시나? 전화번호 외웠는데 1234인지 1243인지 1324인지 막 나중에는 헷갈리잖아 이게. 금방 헷갈리죠 숫자가. 그래서 숫자하는 게 참 골치 아픈데 그래서 이제 숫자를 외우는 방법 중에 말두거법이라고 있어요. 말두거법. 저는 이제 연상 기억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숫자를 그냥 안 외워요. 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외웁니다. 이게 그 숫자를 외우는 거하고 근데 그 9, 6, 7, 8을 외우는 게 쉬워요. 정비사업 이 단어를 외우는 게 빨라?
정비사업이라는 단어를 배우는 게 빨라? 9678 이 단어를 배우는 게 빨라? 이 숫자를 배우는 게 빨라? 9678이 쉬워? 나중에 금방 까먹을 텐데? 9768이었는지. 정비사업은 나중에 일단 외우기 나면 정사, 비업 이렇게 외울 일이 없잖아요. 정비사업 이렇게 이제 정확히 기억이 나지. 그래서 단어는 나중에 정확히 기억나는데 숫자는 정확히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외우긴 하더라도 금방 까먹어. 그래서 숫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단어로 바꿔서 외우는 거야. 저는 이거 보면 다 숫자로 바뀌어. 9, 6, 7, 8 이렇게 써진다니까. 뭐든지 보면 여기는 1, 6, 7, 7. 이게 이제 기억은 가나다 첫 번째 아니야. 1. 니은은 가나다 두 번째니까 2. 디귿은 3. 리을은 4. 미음은 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글자에다가 숫자를 부여를 해요. 그 다음에 숫자를 외우려면 쉽지가 않으니까 요걸 갖고 단어를 말을 만들어, 말을. 그래서 1677을 외울 일이 있다. 키반설 이렇게 외워놓으면 키반설 쉽게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좀 오래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막 전화번호 외울 때 숫자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전화번호 외워가지고 다녔어. 지금은 외울 일이 없지만 핸드폰에 다 기록이 되니까. 그래서 한 200개는 외우고 다녔어. 그 중에는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번호가 있어요. 그거 뭐 한 6개월 쓰고 만 번호야. 같이 스타디 멤버가 그 하수구 살았던 한 6개월 정도 살았던 그 집 번호를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까. 그 친구도 까먹고 그 집 주인도 다 까먹었을 텐데 저만 기억하고 있어. 왜냐면 그건 그냥 기억한 게 아니라 말을 만들어서 누구야 마저 돈 놀자 막 이렇게 외워놓으니까 그게 숫자로 지금도 바뀌어요. 철도 카드 같은 거 이런 거 외울 일이 없잖아. 근데 그 KTX 예매하려고 그러면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카드가 없으면 예매를 못 해. 근데 저는 카드를 안 갖고 다니고 번호를 외우고 다니니까 필요하면 아무 때나 그냥 바로 예매가 돼. 카드 번호 딱 입력해가지고. 근데 숫자를 그냥 못 외우잖아, 숫자를. 그러니까 찬바람, 가득 찬,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말로 외우니까 숫자로 바로 저는데 064 이런 식으로 계좌번호를 외워도 부모님한테 용돈을 붙여야 되는데 부모님 계좌번호까지 외워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보통 이제 외우고 다녀요. 얼마나 자주 붙였으면 외웠겠어? 근데 그걸 말로 천 받고 만 받고 가득 찼네요. 뭐 이렇게 외우니까 말로 외우니까 가서 천 받고 만 받고 가득 찼네요. 이러면서 누른다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좀 편하게 외워져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응용해서 자꾸 외워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나중에 이렇게 기억한 것들이 생각이 나. 그래서 글자 순서도 따져보고 글자 모양도 보고 발음도 생각해보고 획수도 생각해보고 글자 수도 따져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 몇 년마다 5년마다 5글자네요. 지금 5년이 지금 외웠지만 금방 지나면 이게 3년인지 10년인지 헷갈린다니까. 그때마다 타당성 검토 5글자구나. 요거를 여기다 이제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해놓으면 나중에 보는 순간 5글자 5년 딱 떠오르는 겁니다. 공법에 나오는 소멸시효 다 몇 년이냐면 5년이에요. 소멸시효 5년 외웠는데 나중에 3년인지 10년인지 민법에서도 배우는 것도 있어가지고 막 헷갈려.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이거를 읽으면서 천천히 소멸시효 이렇게 읽어. 읽다 보면 오자가 탁 꽂힌단 말이에요. 자, 소멸시효는 5년마다 가는구나. 5년이구나. 딱 기억이 되죠. 그래서 발음도 생각하고 글자 수도 세고 글자 순서도 생각해보고 획수도 따져보고 막 이런저런 방법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숫자가 기억이 돼요. 왜 표정이 안 좋지 근데? 이렇게 외워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그냥 외우셔. 그냥 외웠다가 금방 까먹어요. 여기 열람이 며칠이었나 아까? 30일이었죠. 근데 보통 요거는 30일인데 30일 열람은 여기만 있어요. 근데 보통 열람은 다 얼마냐면 열람한 이거 열 아니에요. 열 람 아니에요. 람
가나다라. 몇 번째? 왜 14일 이렇게 된다니까, 보통? 그래서 열람 나오면 여기저기 다 14일이에요. 이 30일이 특이한 거야. 그래서 열람은 웬만하면 다 14일이에요. 그래서 열람 보면서 한 번만 딱 이렇게, 이거 열이고, 가나다라 네 번째네? 14일?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이제 다음부터는 안 까먹죠.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해봐야 돼, 이렇게? 오죽하면 이럴까? 그래서, 타당성검토는 몇 년마다? 5년마다 해요, 5년마다. 타당성검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도시군관리계획도 타당성검토 5년마다 가고, 정비기본계획도 5년마다 가고, 기본방침도 5년마다 가는 게 있고, 그래서 어디 타당성검토가 나오는지를 나중에 모아서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일단, 도시군 기본계획에 타당성검토가 있고, 그 검토를 5년마다 하더라.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기출문제 이거는 바로 푸는 거죠. 딱 외운대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워. 타당성검토 5글자 5년. 쉽게 맞추는 거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간단하게 봤고, 다음 26페이지로 가서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방향만 정한 게 아니라 이 방향을 구체화해서 결정을 해야 되죠. 앞에는 방향만 세우는 거고, 수립을 해서 방향이 맞는가 확인받기 위해서 승인받는 건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 방향을 구체화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 계획들을 하나하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고,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려면 안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2란, 2안, 3안 여러 개 안을 놓고 그 중에서 좋은 거를 골라서 결정을 해야 되죠. 안을 먼저 만드는데, 안 만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 2반이라고 합니다. 2반.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 수립하는 거는 이렇게 2반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2반이라는 거는 한자로 쓰면 설립자를 써가지고 2반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말이 회사에서 기한을 한다 그러죠. 기한. 그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기한이나 2반이나. 안을 기자에 세울 기자냐. 안을 만들어서 세운다. 여기다 안을 만들어서 세운다. 그래서 2반이나 기한이나 의미가 같은 건데, 그 기한은 뭐 조그만 소리 하나 만드는 거 기한해라 뭐 이럴 때 보통 쓰는데, 도시군관리처럼 이렇게 중요한 계획을 기한한다 그러니까 뭔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려고 2반 이렇게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2반이나 기한이나 본질적인 의미는 같은 건데, 2반을 하든 기한을 하든 결국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말로 기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서류화해서 그 2반을 하고 기한을 해야 되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요 사항에 대해서 기한 좀 해야. 그러면 서류를 만들어서 가서 결제 받아야 되는 거지. 기한했다고 그냥 서류도 없이 가가지고 말로 설명하다가 잘못하면 쫓겨나. 그러니까 서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 위반할 때도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서류 작성 행위가 곧 위반이에요. 이때 작성하는 서류가 도시군관리계획 하나같이 위반을 할 때는 도면을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 도면을 펼쳐놓고 도로라는 기반시설 결정할 건데, 그 도로가 어느 위치고 폭이 매체선이다, 여기 도로다, 이런 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야 되죠. 용도적을 지정하려면 어디가 주거지역이고 어디가 상업이다, 경계선을 정해서 이걸 나눠줘야 돼. 이렇게 항상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런 그림을 계획 내용을 담은 그림이라고 해서 계획도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도. 그래서 도시군관리 위반하려면 계획도를 그려요. 근데 계획도만 가지고는 자세한 내용을 여기다가 다 포함할 수가 없죠.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도로 폭이 몇 차선인지, 경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좌표 어떻게 되는지, 이 안에 포함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자세히 풀어서 서류를 꾸미는데 그거를 계획조서라고 합니다. 조서 어디서 많이 꾸미나? 경찰서 가면 조서 꾸미잖아. 그거나 같은 거, 조서라는 의미가. 조사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는 걸 조서라고 하죠. 그래서 피의자 앉혀놓고선 그냥 물어보고 그 대답하는 걸 그대로 말편 그대로 기록하죠.
그래서 그거를 증거 자료로 해서 나중에 재판할 때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조서. 마찬가지로 요 내용을 자세히 조서로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도나 조서만 가지고는 그 일반인들은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왜냐면 여기 써 있는 게 다 뭐 면적이 어떻고 경계가 어떻고 좌표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만 나오니까 읽어도 잘 몰라. 그래서 이를 보조하는 계획 설명서를 같이 만들어요. 이런 서류를 만드는 거를 입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먼저 저런 서류를 만들어서 입안을 하고 저 서류를 봐가면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입안을 누가 해야 될지 입안하는 사람이 있겠죠. 도시군관리계획 이 도시군이 뭐라 그랬죠? 특광시군. 그러니까 특별시에서 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되는데 그 입안을 누가 해야 돼?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 도시군 기본계획을 특광시군이 수립하듯이 도시군관리계획을 특광시군이 입안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입안을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각각 입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배가 없이 오로지 특광시군이라고 그랬죠. 한 도시의 종합적인 장기적인 청사를 만드는 거니까 예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은 이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을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10년에 한 번 수립하면 끝나요. 장기적인 방향을 정해서 앞으로 그 방향대로 이 도시군관리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구체하는 거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에 한 번 만들면 끝나요. 도시군관리계획은 이 계획이 하나가 아니라 일단 여기 써 있는 게 6개 아니야. 이 계획이 6개가 아니에요.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계획이 있고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계획이 따로 있는 겁니다. 용도지역도 한 번에 지정되는 게 아니고 북구 쪽에 용도지역 지정하는 계획을 정했다가 다음에는 뭐 서구 쪽에 용도지역 지정하는 계획을 정하고 뭐 그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용도지구 지정하는 계획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경관지구 지정하는 계획, 또 고도지구 지정하는 계획, 방화지구 지정하는 계획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수립이 되는 겁니다. 용도구역도 마찬가지. 다 각각 계획들을 만들어서 지정을 해요. 기반시설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도로 결정하는 계획, 공원을 설치하는 계획, 뭐 항만을 설치하는 계획 다 별 계획들이에요. 도로도 1번 도로 결정하는 계획, 2번 도로 결정하는 계획이 다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수 없는 계획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에 뭐 도시계획국 뭐 이런 데가 있어. 뭐 요새 뭐 지자체마다 이름을 다르게 써가지고 도시계획과 뭐 전통적으로 이제 도시계획하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맨날 하는 게 계획 만드는 거 맨날. 매일매일. 오늘은 이쪽 도로 뭐 고민해서 정하고 다음 날은 또 뭐 저쪽 도로 고민해서 정하고 막 계속 입안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계획들을 입안하는데 그 중에는 예배가 있을 수가 있죠. 예배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때가 있고 도의사가 입안할 때가 있는 건데 근데 저기 광주광역시예요. 광주광역시에서 도로를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데 도로 어디에 설치할 건지 규모를 얼마로 할지 그 계획 입안을 누가 해야 돼? 광주광역시장이 요거에 관한 이런 식으로 계획도 만들고 조서 설명서 만들어서 광주광역시장이 입안을 해야 되죠. 광주 어딘가에 공원을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 입안을 광주광역시장이 해야 되죠. 그래서 광주에서는 광주광역시장이,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각각 이 계획들을 입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광주 어딘가에 도로를 결정해야 되고 도로에 관한 계획을 입안할 일이 생겼어요. 용도지역도 새로 정하고 공원도 좀 정하고 이럴 일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요 지역을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고 산업단지 조성하다 보니까 도로를 새로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용도지역도 바꾸고 이럴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산업단지에 관한 거는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죠.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이 계획 내용 중에 이 사항들이 포함이 돼. 용도적 지정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고 기반시설 결정하는 계획이 포함되고 이 계획을 입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이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도로를 결정하고 용도적을 변경하고 할 일이 생겼어. 근데 이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을 광주광역시장이 만든 게 아니고 국가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도로 결정을 위한 계획을 입안을 해야 되는데 이 계획 입안을 광주광역시장이 할 수 있나 없나? 지역은 광주인데 광주광역시장이 입안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이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을 광주시장이 만든 게 아니잖아. 국가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가 어떤 산업단지인지, 이 첨단 산업단지인지, 중공업 산업단지인지, 그 산업을 얼마나 유치할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어느 쪽으로 필요한지, 몇 차선이 필요한지, 공원은 필요한 건지, 상수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광주시장한테 이걸 입안하라 그러면요, 입안을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럴 땐 누가 입안해야 돼? 그렇죠. 국토부 장관이. 원래 광주에서는 광주시장이 입안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계획 관련됐거나 또 뭐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용도적을 지정할 일이 생겼거나 이럴 때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입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토부가 입안할 때가 있겠구나 이해는 되죠? 똑같은 이유로 도의사가 입안할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원래는 전라남도 목포시면 목포시에서는 목포시장이 다 입안을 해야 되는데 전라남도에서 목포시 어딘가에다가 지방산업단지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했고 그 계획 과정에서 계획을 입안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목포시장이 못하니까 전라남도 도의사가 입안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특광시군이 입안하는 거고 예외로 국토부 장관 도의사가 입안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확실하게 외워놔야 돼요. 이게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계속 이 내용이 반복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바로 나와야 돼요. 입안 누가? 특광시군. 예배로 누가? 국토부 도의사.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입안 누가? 그러니까 잠깐만 이러면 안 돼. 그냥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입안을 누가? 그러면 바로 특광시군 딱 나와야 됩니다. 예배로 국토부 도의사. 입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잠시 졸고 있었는데 옆에서 입안 누가? 그러면 졸다가도 특광시군 딱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사업식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누가 하느냐? 입안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특광시군, 예배로 국토부 도의사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야. 특광시군이 예배로 국토부 도의사가. 이 내용이 뒤에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걸 확실하게 기억을 해놔야 된다. 그 다음에 입안했으니까 결정을 해야 돼. 시장군수가 계획을 입안했어요. 자, 여기도 틀을 보면 밑에서 만들고 확정되는 건 위에 가서, 광역도시도 밑에서 만들어가지고 확정되는 건 위에 가서 똑같은 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장군수가 입안했어. 결정을 누가? 결정을 누가 해야 돼? 시장군수가 입안을 했다니까 도지사가. 목포시장이 계획을 입안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제 목포라 그러면 목포시장이 도로를 여기다 놓겠다라고 계획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안을 만들었어. 근데 최종 결정은 누가 해야 돼? 전라남도 도의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고창군수가 입안을 했으면 결정을 전라남도 도의사가 하는 겁니다. 고창군수가 입안했든 목포시장이 입안했든 입안은 각각 하지만 결정은 도의사가 하는 거예요. 도의사.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결정을 도지사가. 보시면 틀이 똑같잖아요. 요거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나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도의사 승인 받는 거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도의사 승인 받는 거고, 도시군 관리계획도 시장군수가 입안했을 때는 결정을 도의사가 하는 겁니다.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입안했으면 결정을 누가 해야 되나? 국토부 장관이? 그렇지. 여기 아까 국토부 승인 받아서 기분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도 똑같은 거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입안했으면 결정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입안을 한 거고 여기서 결정을 했어.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결정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를 합해서 시도지사. 그래서 계획 결정을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입안은 특광시군이 하고 결정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입안을 특광시군이 입안하고 결정을 시도지사가 하다 보니까 좀 불만 있는 데가 생겨. 군수가 입안하고 결정을 도의사가 하는데 그 군수가 불만 있을까 없을까? 아무 불만 없어요. 왜냐면 군은 다 똑같아요.
이군이나 저군이나 인구 주변에 군들 보면 인구가 적은 데는 15,000, 좀 많으면 25,000, 정말 많으면 3만 이렇잖아. 다 그만해요.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이 다 뭔가 막 만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결정받는데 불만이 있을 유치원생이 있어 없어? 거의 없어. 그런데 시는 달라요. 시는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시는 인구가 작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그냥 다양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적은 데는 대전 옆에 가면 계룡시라고 있는데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시예요. 한 5만 정도 돼. 좀 특수한 시인데 군인들 주로 계룡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계룡시라고 군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인구가 5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인구가 많은 시는 경기도 수원시가 시 중에서는 제일 커요. 120만이 넘어. 광주가 150만 원이야. 수원은 120만이 넘는다니까. 울산이 클까? 수원이 클까? 수원이 더 커요. 울산보다 수원시가 더 커. 근데 울산은 광역시고 수원은 그냥 시야.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장은 입안을 해서 결정을 누가 해? 울산광역시장은 입안을 하고 결정도 울산광역시장이 해요. 근데 수원시장은 울산보다 더 큰데 수원시장이 입안을 하고 결정은 도의사가 해야 돼? 불만이 있겠어 없겠어? 불만이 있죠. 울산보다 우리가 더 큰데 왜 우리는 도의사한테 가서 결정을 받아야 되느냐? 불만이 있겠죠. 수원시가 그래서 우리는 직접 결정하겠다. 자꾸 와서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 정도 크니까 그럼 그건 알아서 해라. 맡긴 거예요. 왜냐면 그 애들도 유치원생일 때하고 초등학생일 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다르게 대해야 되지. 대학생을 마치 유치원생처럼 대하면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땐 다 부모가 챙기지만 커가면서 이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알아서 대학생쯤 됐으면 이제 웬만한 거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부모가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쯤 됐으면 용돈도 주면 안 돼. 본인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본인이 벌어서 학비만 대주면 되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중에서 큰 시는 알아서 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수원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안양이 가만히 있겠나? 안양도 큰데 그 성남도 100만 넘어요. 고양시도 100만 넘고 거기도 우리도 알아서 하겠다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크니까 알아서 하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어떤 기준을 딱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몇만이 기준이 될까? 100만은 광역시가 되는 기준이에요. 100만은? 근데 수원은 100만 넘었지만 광역시로 승격을 시킬 수가 없어. 광주도 예전에는 전라남도 광주시다가 광주광역시로 얼마가 넘어가면서 승격이 됐어? 100만이 넘어가면서 광역시로 승격이 된 겁니다. 대전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울산이야 100만 간 넘어간 거고. 그러니까 수원은 사실은 광역시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승격시키면요 기다리는 데들이 되니까 성남도 있고 고양도 있고 100만 향해서 막 가는 도시들이 많아요. 그럼 죄다 다 광역시로 승격시키면 경기도에는 광역시가 인천도 예전에 경기도 인천시다가 빠져나갔는데 수원도 빠져나가 성남도 빠져나가 고양시도 빠져나가 다 빠져면 경기도에 남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사정으로 승격을 못 시켜 그 동네는. 사실상 광역시나 같은 건데 승격을 못 시켜요. 100만은 광역시 기준이야. 그 다음 기준이 몇 만이 되겠어? 그 다음에 90만을 기준으로 해? 숫자는요 그렇게 애매한 숫자 안 써요. 딱딱 떨어지게 쓰지. 50만. 아까 타당성부터 애매하게 7년 이런 거 안 쓴다니까 딱 떨어지게 5년 또는 10년 20년 이런 숫자를 쓰지. 법이라는 걸 알기 쉬워야 되니까. 그래서 50만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50만을 기준으로 50만이 넘는 시는 대도시, 50만이 안 되면 그냥 시.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나눴어요. 이거는 이제 일부 법에서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50만이 넘을 때는 대도시라고 하고 대도시가 알아서 결정하라 이렇게 맡긴 겁니다.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대도시 구분이 없어요. 도시군 관리계획부터는 대도시 구분을 해서 대도시는 대도시가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결정을 시도지사 대도시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의미도 확실하게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입안은 특강시군이 결정은 시도의사 대도시가, 그 말의 의미는 시장문수가 입안했을 때는 도의사가 결정한다. 다만 그 시중에서 50만 넘는 대도시는 도의사한테 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알아서 결정하는 거고, 특별시 광역시는 입안도 직접 결정도 직접 한다, 그 말이에요. 다만 여기는 또 예배가 있어가지고 시장문수가 결정하는 계획,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계획,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계획들이 있어요. 시장문수가 결정하는 계획은 요 계획 중에서 계획의 규모가 가장 작은 게 있어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아주 시시콜콜하게 정하는 계획이 있어. 그게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이게 상세한 계획이라고 그랬죠. 시장문수가 지구 단위 계획을 입안해가지고 도의사한테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지구 단위 계획은 상세한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 계획 내용 중에 지붕 모양, 간판 모양, 담장의 모양 이런 게 나와. 그래서 도의사가 그 결정하려고 읽다 보니까 뭐 지붕은 어떻게 할까, 간판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게 막 나오니까 그거 고민하고 싶겠어요, 그거를 도의사가? 안 그래도 신경 쓸 게 많잖아. 서울특별시장 같은 경우에는 막 그 경기도의사는 요새 힘드시네. 네, 원래 대권을 꿈꾸던 사람 아니야. 대권이 어떻고 막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데 지붕 모양이 어떻고 간판 모양이 어떻고 막 이러니까 그거 도의사가 결정하고 싶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알아서 하라 이렇게 몇 개 버려야 되죠. 그래서 그 계획 중에 가장 규모가 작은 지구 단위 계획, 아주 상세한 이 계획은 시장문수가 알아서 결정하라 몇 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만큼은 시장문수도 결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해수부 장관이 하는 건 유일하게 수산자원보호구역 하나인데, 앞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나오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해수부 장관이에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입안도 해수부 장관, 결정도 해수부 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수부 장관이에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기준을 누가 정할까? 기준? 다 해수부 장관이에요. 수산자원보호구역 무조건 해수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계획이 개발자원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던 거, 국토부가 입안했으니까 결정도 누가 해야 돼? 국토부가 해야죠.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어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그래서 개, 국국시 이렇게 외워야 돼요. 개, 국국시. 개를 꾹꾹 꾹꾹 뭐 틀어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유는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개, 국국시. 자, 이게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람인데 이게 생각 이상으로 중요해요. 이 자체도 문제가 나오지만 뒤에 내용들이 다 여기 연결돼 있어. 용도적 지정하는 사람 시도의사 대도시 예배로 국토부, 용도지구 지정하는 사람 시도의사 대도시 예배로 국토부, 개발자원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국토부 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국토부 장관, 아니, 해수부 장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문수. 다 이 내용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특방시군이 예배로 국토부도의사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특방시군 예배로 국토부도의사, 지용도면의 작성 특방시군이 예배로 국토부도의사가, 다 이 내용이 뒤로 연결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입안 누가 하느냐, 결정을 누가 하느냐, 집에 가서 머릿속으로 한두 번 읽은 다음에 머릿속으로 한 10번씩 암송을 하셔야 돼요. 입에 딱 붙을 때까지. 어? 시간이 다 돼가가지고. 제가 느리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급해지면 막 빨라져. 한 번 듣고 끝나는 거 아니니까. 써놨잖아 여기 다. 응? 다 써놨어 여기에. 그 다음에 입안할 때 절차가 있는데 절차가 다를 거 없어요. 이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뭐를 해? 기초조사 하는 거 여기도. 두 번째로는 처음에 기초조사 했고 계획안을 만든 다음에 주민들한테 들어보는 거, 주민한테. 근데 여긴 주민의견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했잖아요. 근데 공청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그랬잖아.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은 한 번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각각 다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공청회를 매일 하려면 거의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는 공청회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그냥 들어요. 주민 의견 듣는 방법은 신문에다 공고를 해주고 서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의견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의견을 들 때는 항상 전제가 알아야 의견을 알아야. 모르는 상에 대해서 의견 낼 수가 있어 없어? 모르는데 의견 낼 수가 없잖아요. 알아야 의견을 내지. 그러니까 먼저 알려줘야 돼. 제가 수업 끝나고 질문하세요 이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질문하세요 이 얘기를 안 한다니까? 왜냐면 알아야 질문을 하지. 알아야. 모르니까 질문도 못 해요. 그래서 가끔 질문하러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왜냐면 질문하는데 어떻게 질문하냐면 선생님 그 있잖아요. 그 무슨 법에 그 있잖아요. 막 이러다가 왜냐면 단어가 기억이 안 나니까 질문을 못 한다니까. 결국 뭐 질문하다가 다음에 올게요. 그러면서 갔다가 다시는 안 와. 그래서 언제만 이제 질문하냐면 9월쯤 가면 그때 가면 이제 뭔가 조금 알게 된다 그랬잖아. 그때 가서 막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알아야 질문을 하는 거고 알아야 의견을 내. 근데 계획 위반은 특광시군이 위반을 했잖아. 주민이 이 위반된 내용을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니까 먼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알리는 방법 설명했잖아. 알리는 방법. 행정기관 내부가 낼 때는 서류를 송부하면 되는데 주민한테는 공고를 해야죠. 공고. 주민한테 알리려고 공고. 서류를 자세히 보여주려면 열람. 그래서 이 주민의견 듣기 위해서 이 내용을 공고를 하고 서류 열람을 시키는 겁니다. 공고는 널리 알려야 되니까 둘 이상 신문에다 공고를 하고 열람은 며칠? 여기 30일이 특이한 거라니까 열람은 보통 며칠? 14일이라면 14일. 14일 이상 일반 열람하는 거고 열람 기간 내에 와서 의견을 제출할 거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통보를 다시 해줘요. 여기는 널리 알리는 거니까 공고를 하는 거고 여기는 주민들이라도 그 의견을 냈던 개인한테 알리는 거니까 개인한테 알리려고 공고할 필요 없잖아. 그때는 통보를 해줍니다. 60일 내 통보하는 이 방법으로 그 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민 의견을 들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주민 의견을 들은 게 아니니까 다시 누구 의견을 또 들어야 돼? 응? 재공고? 재공고는 딴 얘기인데 너무 깊이 보셨는데? 주민 의견 들었잖아. 그 다음으로는 의회 의견을 또 들어야지. 의회 의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견을 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위반한 다음에 기획 결정할 때는 환경행정기관과 어떻게 해야 돼? 협의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죠. 심의는 마지막 절차라 그랬죠. 따라서 심의 거친 데는 이제 계획을 결정하게 되고 결정 사실을 알려야 돼요. 알리는데 아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공기계획은 공고를 했죠. 이거는 방향만 정한 거예요. 방향. 공고를 하게 되고 공고는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집행될 수가 있어요. 구속력이 없는 거는 공고를 해.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체화해서 결정했죠. 구속력이 있어요. 도로가 결정되고 용도적이 지정이 됐어. 용도적이 주거지로 지정됐는데 거기다 호텔 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일반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은 공고를 하는 게 아니고 고시를 합니다. 고시. 그래서 고시와 공고가 알리는 것 같은데 내용은 좀 다른 거예요. 구속력이 없는 사항, 또 확정이 안 된 거, 이런 건 공고를 해.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하더라도 확정이 안 된 사항을 주민한테 알릴 때는 공고를 하죠. 근데 확정이 되고 구속력 있는 거는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서류를 또 일반에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열람도 시키고. 그래서 계획에 수립 때는 뭐 기본 흐름을 본 거예요. 자세한 내용 싹 빼고. 교재 목차만 좀 훑어보면 27페이지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위반권자가 원칙, 특광시군이 위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계 위반 목은 이웃한적 포함할 텐데 나중에 볼 거고, 맨 밑에 가로선번에 보면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동그라미 2번에 도지사가 위반할 때가 있죠. 이게 자세할 필요 없어. 위반하는 사람이 원칙은 특광시군이다. 예외로 국토부 도지사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결정하는 사람 먼저 보면 36페이지로 가면 네모 3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그 일반 결정권자가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시도지사가, 그냥 도지사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그 말은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결정을 도의사가 결정하고 특별시 광역시가 위반한 거는 직접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도의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데, 다만 특별시 광역시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무슨 시? 대도시. 대도시에서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 지구단위 계획. 그 두 가지지만 다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군수가 결정하고, 가로 2번의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계획이 있죠. 그거를 어떻게 외운다? 국국시 이렇게 외워놔야 돼. 국국시. 2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 그 다음에 국국이 1번과 3번에 국토부가 위반했던 계획, 3번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국토부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3번에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계획은 뭐?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래서 위반하고 결정하는 사람을 받고, 다시 절차를 좀 보면 27페이지에 가론 4번에 보면 위반할 때 기준으로 상위 계획이 부합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2번에 위반할 때 서류를 만든다 그랬죠. 그게 계획도서예요. 국토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 위반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가로 건너뛰고 이를 보조하는 계획 설명서를 작성하는 거고, 그 두 번째 줄에 도시군관리계획 도서란 가로 안에 계획도와 계획조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계획도는 그림이고 계획조서는 이걸 자세히 적은 서류고, 이를 보조하는 설명서를 만드는 거를 위반이라고 하고, 위반할 때 이 중 계획도 축척이 있어요. 계획도는 도면이고 도면 축척이 있는데 그 3번의 축척이 얼마? 동안에 3번에 계획도의 축척은 어디를 보시는 거지? 28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계획도 축척은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 이 축척을 이용해서 도면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서류를 만드는 걸 위반이라고 하고, 그 위반을 특광시군이 예외로 국토부 도의사가 하는 거예요. 위반 제한 나중에 볼 거고, 31페이지 가서 그 위반할 때 절차가 첫 번째 기초유사 나오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기초유사 뭐 써있는 게 많은데 자세히 할 필요 없어. 나중에 그 확줄해서 정리를 할 거니까 34페이지로 가면 두 번째 절차가 주민 의견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차가 35페이지에 3번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기초유사 주민의견 의회견 듣고 위반을 해서 36페이지에 계획 결정하면서 결정하는 사람이 시도의사 대도시 예외로 시장군수 해수부 국토부인데, 결정하는 절차가 37페이지 가로 1번의 협의, 가로 2번의 심의 절차를 거치는 거죠. 협의 심의. 밑에 그 3번 4번은 뭐 예외사항들이니까 뭐 중요한 거 아니고 넘어가서, 심의는 마지막 절차니까 심의 거친 데는 알려야 되고, 도시군관리계획은 알리는 방법이 고시라고 했죠. 그래서 고시라고 서류를 자세히 또 보여줘야 되니까 열람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 순서를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지금 요 공부한 내용이 어느 부분에 뭐를 공부한 거다 이거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 수익 과정을 대체적으로 받고, 계획 결정 효력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그 다음 과정 때는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계획이 어떤 절차로 수입이 되나 이걸 본 거고, 다음 주에는 국토개법 내용 중에 이제 계획 수입 절차를 본 거고, 이 계획의 내용들 그 중에서 앞으로 공부할 때 몰라서 안 되는 꼭 알고 있어야 될 그 내용을, 특히 그 용도지역, 용도구역 그 중에서도 용도지역 이거는 모르면 절대 안 돼요. 다음 주에 이 내용하고 기타 국토개법 나머지 내용들을 좀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는 그 12월 과정이 두 번 더 남았나? 두 번 더 남았죠? 이제 도시개발법, 정비법, 기본 흐름, 뭐 건축법, 주택법 뭘 공부하나, 뭐 이런 것만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